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닭띠분들은 정보 수집 능력과 앞을 내다보는 예질이 있다는 평도 듣고, 어리가 있고 명석해가지고 영리하면서도 사례가 깊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상당히 좀 친화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0년 11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11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역마살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 가지고 먼 곳을 출입하는 경우도 많고,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 가지고 항시 분주한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마운에서는 보통 그 이사나 여행, 출장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고, 활동성으로 인한 피곤함도 많이 누적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동차나 선박 또는 그 출장에 관련된 직종이나 직책에 인연이 많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11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4세 64세 되시는 분들, 정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천을 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 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어주는 최고의 길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을 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거나 뜻밖의 행운이 생겨 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12운성은 태지에 속합니다.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벗어난 그런 때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서 꿈과 희망이 깃드는 좋은 시기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상당히 좀 미약하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관성이 태지에 속할 때면 내세울 만한 직책이나 명예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성진운도 따르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6세 76세 되시는 분들, 을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사지에 속하네요.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일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정신적인 분야에 치중하시면은 성과도 높고 또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부모로 인한 어느 정도 근심거리도 생길 수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문서운이 좀 약한 그런 시기니까 다음 달로 좀 미뤄두는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8세 88세 되시는 분들, 계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이 충이 오고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합니다. 천간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개수하고 여기 정화가 이렇게 전개충이 되죠. 이렇게 천간충이 되는 이런 때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로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천간충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쌓일 뿐이지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거리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합니다.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나 일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리더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는 그런 시기지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과 의견 조율 잘 하시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과 야망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구설수나 잡음이 따르기 쉽고, 또 지나칠 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도 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일을 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세 100세 되시는 분들 신윤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목욕지에 속하네요.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다소간의 희생이나 소모성으로 인해 가지고 손재수가 다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나 직장의 이동 변동이 잦을 수 있고 다소간의 그 판단착오도 일으키기 쉬운 그런 상황도 따를 수 있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색적 문제로 말썽의 소지도 좀 생길 수 있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는 그 도화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그런 시기로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거나 다소 육체적인 활동을 하시면은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또 주변의 성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관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 주색에 관련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2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닭에 해당하시네요. 12운성을 태지에 속합니다.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작으나마 조금씩 서왕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는 좀 벗어난 그런 시기지만은 아직 그 크기가 상당히 좀 미약하니까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조금씩 해결돼 나가고 재물도 조금씩 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상당히 미약하니까 너무 서둘지 말고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그 2020년 11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청색으로 된 이 부분, 이런 부분들 말하죠. 이렇게 청색으로 된 이 부분들은 운세가 길하면서도 상당히 강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운세가 좋지 않으면서도 강하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일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같은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명예나 체면이 다소 손상되긴 하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오히려 좀 재물복이 있는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청년기의 망신살은 바람기일 수도 있고 미혼자분들은 결혼이나 데이트 상대자가 생기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노인분들은 병원을 출입하거나 수술 등 건강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방합이 함께 합니다.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이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 망신살을 보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그 평가를 기다리는 시험이나 취직 원서 같은 거 이런 거 냈을 때는 상당히 그 결과가 좋은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취업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성진이 따르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 등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발전이 오는 그런 시기가 이 망신살이 기운일 때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2일날입니다. 장성살의 자영이 있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같은 장성살의 자영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자신이 최고가 돼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모든 일에서 자기중심적이고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는 상당히 꺼리는 경향도 강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자영이 함께 하죠. 이렇게 자영이 함께 하니까 자신의 주관이 너무 강해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따르게 될 수도 있고 구설수나 금전 시비 건강 이상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그리고 27일도 같은 반한살의 방합이죠.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나 상사분들 가까운 사람들의 상당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반한살 기운에서는 자신이 주관해서 이 일을 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와가지고 일하는 좀 참모직 같은 이런 역할이 오히려 어울리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나 명예상승 같은 좋은 기운도 있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운세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죠. 방합이 함께 하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명예가 상승되는 좋은 하루가 된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날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그 성적 향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진하게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확장되거나 수입이 증가하는 좋은 하루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6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이고 학문에 심취하기 쉬운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개살 기운에서는 기존의 그 일이나 사업은 현상 유지가 바람직하고, 확장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개살 기운에서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연인간 또는 가까운 친구 간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이 화개살 기운에서 화해의 기회로 삼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죠.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의 상사분이나 동료 직원, 부하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복직을 하거나 화해를 하는 그런 일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에는 헤어진 연인이나 오래된 친구와 그 재회를 하거나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때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운세의 도움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번에는 7일 날입니다. 급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에 19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다소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물건을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 실직이나 사업에 부도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대외 활동이 좀 위축되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기다리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조금씩 안 좋은 쪽으로 바뀌기 쉽다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뜻밖의 조정이나 발령 등으로 변화도 따를 수 있고, 또 재물의 지출이 많아지고 타지나 아니면은 변두리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원진이 함께 하죠. 이렇게 원진이 함께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한 손재수도 따를 수 있고, 도난이나 사기, 질병이나 관재수 이런 것들도 따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감정적인 트러블도 상당히 많은 그런 기운이니까 원망이나 원성 듣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8일 날입니다. 제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 20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도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외부와 좀 단절되거나 억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상당히 좀 영리하고 또 임기응변에 능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 생각이 많고 갈등도 많은 시기라 가지고 관제구슬도 상당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운세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죠.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이나 사고도 생길 수 있고, 또 생각은 많지만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이런 날은 활동 좀 줄이시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인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9일 날입니다. 천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에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 이런 것들처럼 다소 좀 거역하기 힘든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활동성이 좀 제약이 따르지만은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견을 맞춰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눈에 들어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22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살은 그 이동살이라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이동을 하거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일이 생기기 쉽지만은 보편적으로 현재보다 나은 환경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삼합까지 함께 하니까 어떻습니까? 동창생이나 선배, 후배, 그 다음에 그 직장 다니시면서의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그 이동을 한 그 결과가 상당히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날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추진하는 사업도 상당히 확장되는 좋은 날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살, 천살, 연살, 망신살 이런 것들처럼 12신살이나 합, 충, 형, 원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앞에 나이별 운세나 일진 보시면서 조금씩 궁금하실 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0년 11월달 한 달 동안에 닭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